옛날에 그 한국전쟁 당시에 그 중국 인민해방군의 포로로 잡힌 미군들이 처음에는 절대로 협조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차근차근 설득을 당해서 나중에는 어, 변절자가 되는 과정까지 설득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그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 반미적인 거 아니면은 중국 친화적인 거를 얘기를 해봐 라고 쉽게 접근한 다음에 그거를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네가 얘기한 거를 문서로 작성해봐 라고 하는 순간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 문서를 공표해서 읽게 하고 그걸 이제 녹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딱 공표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은 반미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한 발 들이밀기, 그리고 낮은 공 던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은 것부터 한번 설득이 되기 시작하면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완전한 설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오늘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이 오늘은 430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8월 1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4시에 일어나서 또 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읽고 있고, 오늘은 7번째 파트 일관성 원칙에 대해서 읽고 이렇게 또 끄적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게 확실히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없어요. 이게 한번 읽으면 아 그래 그런 거지 라고 확 쉽게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해한 거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발 들이밀기나 아니면은 뭔가 지금 낮은 공 던지기처럼 설득하기 처음에는 뭐 쉬운 거부터 그냥 상대방을 동의를 얻어내는 거를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입장이 딱 정리가 되고 입장을 한번 딱 정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자기만의 이유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자발적일수록 효과가 높은 거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면 나중에는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책임감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것부터 설득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입장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거를 계속 선택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감과 그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중에는 그 입장을 변화하기가 힘들게 된다라는 것.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쉽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펜션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기를 적게 하는 거죠. 후기를 적으면 어쨌든 자기 의견을 자기가 스스로 적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와 자기 확신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한번 뭐 칭찬이 됐든 어떤 자기 입장을 딱 정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거를 오히려 반대적으로 입장을 바꾸는 거는 정말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문서로 작성했던 그 입장에 동조할 만한 오히려 이유들을 더 찾아가면서 자기 입장을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하게 된다라는 거를 오늘 좀 이해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 나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예시들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커피를 주문하러 갔어요. 근데 그 점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가 미디엄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가 있어요 라고 처음에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커피를 작은 거를 먹고 싶었거든요. 그럼 미디엄과 라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미디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점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사실은 저희는 스몰과 미디엄 사이즈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스몰 사이즈로 주세요라고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디엄이라고 한번 뱉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엄 주세요 이렇게 그냥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원래는 스몰 사이즈였는데 근데 미디엄이라고 한번 자기 입장을 밝히는 순간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냥 미디엄 사이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그 예시들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기가 입장을 정립을 하게 되면 바꾸기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서 작성이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입장을 설명을 한 거를 공표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입장을 공표를 하거나 하면 그 입장을 한번 딱 선정하고 나면 그걸 바꾸기가 정말로 힘들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화로 뭐 텔레마케팅 할 때도 당신이 한번 이거를 찬성을 했잖아요. 당신이 이거를 하기로 했잖아요. 라고 한번 당신의 입장을 선택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거를 당신이 약속한 거니까 지키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일관성 원칙에 의해서. 그거를 결국에는 자기가 말한 거를 잘못된 약속인지를 알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입장 정립을 받아내는 데까지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 그 방법이 낮은 공 던지기 아니면 한 발 들이밀기 이런 것처럼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설득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계적으로 설득하는 게 쉬운 이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한번 입장을 정리하게 되면 딱 자기 입장을 정립하게 되면 바꾸기가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바보 같은 일관성이란 보잘것없는 정신이 가지고 있는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지니는 게 결국 바보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관성. 그거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바꾸려면 결국에는 시간을 되돌려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입장을 자기가 정립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아까 작은 커피를 원하는 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때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이라도 바꿀 수 있으려면 원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떠올려야 된다. 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쉽죠? 하지만 이거를 정말 일상생활에서 접목하기는 정말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도 어떤 토론을 할 때도 자기 입장이 한번 딱 정해지면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 한번 내가 입 밖으로 뱉고 내 생각을 딱 말하는 순간 그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거 알면서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계속 연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원한 게 무엇인지를 중간중간에 떠올리고 일관성이라는 거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입장을 철회할 수도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기가 말한 거는 지키고 일관성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조금 더 책임감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자기한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관성이라면 중간에라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짧게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짧게 이 정도 마무리 짓고 하루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또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